5월 2일 화요일 KNN 뉴스입니다. 며칠 전 부산에서는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언덕에서 굴러내려온 화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사고 이후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동행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직접 위험천만한 아이들의 통학로를 다녀왔습니다. 지게차가 떨어뜨린 1.5톤 원통형 화물이 언덕을 굴러내려와 등교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를 덮칩니다. 이 사고로 10살 황혜서양이 숨진 뒤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함께하는 학부모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데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법 좌회전하는 데도 많고 이렇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그래서 항상 불안해서. 급경사지와 좁은 길이 많아 부산에서도 스쿨존 안전 취약지로 꼽히는 영도의 등굣길을 찾았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통학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지만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는 이면 도로입니다. 자동차가 보행자 옆으로 스치듯 지나가 위험천만합니다. 스쿨존 안전 펜스도 문제입니다. 무단횡단 방지가 주 목적이다 보니 외부 충격을 막기엔 강도가 턱없이 약합니다. 강도가 센 안전 펜스를 설치해야 하지만 비용이 2배 가까이 비쌉니다. 스쿨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주택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일대에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거기 좀 주차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은 있죠. 부산시는 스쿨존 안전 실태를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주변 CCTV 설치를 완료를 해서 지금은 과태료를 3배를 묻는데 5배 이상으로 과태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한편 경찰 조사 결과 공장 대표이자 사고 지게차 기사는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스쿨존 도로에 대형 화물차 진입을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마약은 이제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습니다. 최근 해경이 남해안 일대 외국인들 사이에서 마약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검거에 나섰는데 한 달 만에 15명이 붙잡혔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차량 넉 대가 한 승용차 주변을 가로막습니다. 멈춰선 차 앞에서 해경과 한 남성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붙잡힌 남성의 차량 안에는 필로폰보다 환각작용이 3배나 강한 엑스터시 수십 알이 발견됩니다. 또 다른 도로, 경찰이 차량을 가로막고 다가가자 이번엔 차량이 속도를 내며 위험천만하게 달아납니다. 도주한 남성은 경북 포항의 한 세탁방에서 결국 붙잡혔습니다. 모두 남해안 지역 어선이나 조선소 등에서 일하며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입니다. 해경이 검거에 나선 지 한 달 만에 15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인들이 쓰는 메신저 어플을 통해 밀수해온 엑스터시나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유통했습니다. 경찰에 압수된 마약만 6,500만 원 상당. 이들은 함께 마약을 투약하며 환각 파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체계가 발각되거나 들통이 나기 쉬우니까 아마 내국인들한테는 좀 판매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경은 남해안 지역 어선이나 양식장, 조선소 등에 일하는 외국인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국내에 버려진 해상 쓰레기의 75%는 폐그물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일을 유령조업이라고 하는데요. 유령조업으로 인한 손실만 4천억 원 선으로 추산되지만 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없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제주 먼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들이 무언가를 건져냅니다. 올라온 건 물고기가 아닌 버려진 폐그물입니다. 그물 안엔 죽은 물고기부터 각종 쓰레기가 가득하고 악취까지 진동합니다. 이렇게 3박 4일 동안 건진 쓰레기만 50톤 규모. 양이 너무 많다 보니 차량으로 옮겨 싣는 데만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다 썩어붙지요. 쓰레기가 다 덮여 있다는 바다 그래 항폐해 간다. 이제 그 고기는 이제 밑에는 이제 숨을 못 쉬고 다 이제 거기서 걸리가 다 죽고 이러는 거죠. 수거된 폐그물 대부분은 길게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 어구인 유자망입니다.
국내와 중국 정도에서만 쓰는 방식인데 수리 비용보다 중국산 새 제품이 더 싸다 보니 바다에서 쉽게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업 현상입니다. 연간 어획량의 10%가 줄고 4천억 원 수준의 수산업 피해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99%가 유자만 그물이지. 깨지고 하면 보수하는 금액보다도 그냥 새 거 사는 게 헐거든요. 잘라내고 나머지는 물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국내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는 국내 해상 쓰레기의 75%인 연간 3만 8천 톤 규모. 올해 1월부터는 자신의 그물을 표시하는 어구 실명제도 도입했지만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바다라는 그 공간 자체가 관리하는데 한계가 조금 있고 제도 지금 초기니까 보존금지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하면은 발생량은 어느 정도는 줄어들 걸로. 해수부는 올해 안에 어구별 해양 쓰레기 양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광안대교를 마주한 곳에서 술과 안주를 먹을 수 있어 한때 부산 명소였던 밀락 수변공원이 오는 7월부터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매년 쓰레기와 무질서로 몸살을 앓던 곳이라 구청이 칼을 빼든 건데요. 하지만 10년 넘게 이곳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여름밤 부산 밀락 수변공원입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북적이고 20대가 대부분인 관광객들은 돗자리를 펴고 술을 마십니다. 2005년쯤부터 부산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지만 그만큼 쓰레기 투기와 무질서로 몸살을 앓던 곳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고 막 음주를 하고 하니까 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하는 데서는 잘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 수영구청이 오는 7월부터 공원 전체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어길 땐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에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이 반이 줄어들겠죠. 자, 수변공원은 매출이 한 25%에서 30%만 보면 되죠. 뭐 힘없는 우리가 어떻게 바르겠습니까, 그거를. 그동안 관광객들은 이곳 수변공원 맞은편에 있는 회센터에서 곧바로 회를 떠서 이곳 수변공원에서 술과 안주를 즐겼는데요. 금주령이 내려지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확 줄 것이란 지적입니다. 술과 함께 운치를 즐겼던 이들에게도 아쉬운 소식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횟집 가면은 10만 원, 20만 원 들 것 같으면 우리 서민들은 5만 원, 10만 원 들면 되거든. 그래서 이 수변공원은 아주 우리 서민들한테 지상낙원이야. 하지만 구청은 단호합니다. 국민들이 음주에 굉장히 관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주 소비량도 굉장히 많고요. 음주로 인해 가지고 건강상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공장소에서 이 보여지는 음주를 좀 제한을 해서 절주 문화도 좀 조성을 해야 되겠다. 야경을 활용한 콘텐츠와 다양한 공연 등을 배치해 가족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상인들은 인근 주민들과 풍선 효과를 누릴 일부 식당만을 위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0수년째 이곳에 터전을 꾸렸던 이들을 위한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내일부터 진주에서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서부 경남에서 최초로 열리는 국제 스포츠 대회인데요. 내년 파리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대회로 아시아 역도 선수권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정기형 기자입니다. 진주 실내체육관이 역도 경기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역도 경기에 박진감을 더할 조명과 음악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곳 체육관에서는 오는 13일까지 2023 진주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가 펼쳐집니다. 서부 경남에서 열리는 최초의 국제 스포츠 대회입니다. 좀 이렇게 아담하면서 웅장하게 제가 이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외국 선수들이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의 장미란으로 주목받는 우리나라 박혜정 선수를 포함해서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중국의 리원화, 필리핀 역도 영웅 디아스 등 세계 최고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선수들의 연습과 대기 공간까지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대회는 선수들에게 특히 더 중요한데요. 바로 20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권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37개 나라에서 선수만 271명으로 전체 600여 명이 진주에 왔습니다. 아시아 역도 선수권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시설, 그다음에 운영, 그다음에 이미 참가 선수단 규모도 역대 최대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진주시는 선수단이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식당, 교통편 등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좋은 경기를 마무리를 잘해서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이름을 저희들이 얻고 싶습니다. 진주 아시아 역도 선수권은 공식 등록과 4일 개막식을 거쳐서 어린이날인 5일부터 본격 열전에 들어갑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2029년 조기 개항이 결정된 가덕신공항은 깊은 바다와 연약 지반으로 인해 까다로운 공정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별도의 건설공단을 만들어 사업을 전담하는 방안이 검토됐는데 기획재정부가 갑자기 공단 설립을 반대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국회 엑스포 특위에서는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건설공단법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기재부에서 조금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공단 설립을 기재부가 반대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상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관의 답변과 달리 기재부는 국회 국토위에 건설공단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기존 조직의 경험을 활용하면 되지 새로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가덕신공항 부지는 수심이 깊은 데다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해 여러모로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2030년 엑스포 전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 일정 때문에 국토부와 부산시 모두 사업을 전담할 건설공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기존의 공항공사나 국토부가 직접 관할할 수 있는 해서는 이게 조기 개항이 불가능합니다. 일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지난 2월 추경호 장관이 참석한 현안 간담회에서도 건설공단 설립은 이미 약속된 내용이었습니다. 공항공단을 24년까지 차질 없이 발족시키겠다라는 계획,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뒷받침한다라는 부분들을 기재부는 장 차관의 뜻이 아닌 실무자 차원에서 작성한 의견서라는 입장이지만 선뜻 납득이 어렵습니다. 추 장관은 그동안 가덕보다는 TK 신공항 추진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기재부의 뜬금없는 늑장 반대가 행여나 가덕신공항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둔화됐습니다. 지난달 부산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3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0.9% 하락했지만 전기, 가스, 수도가 21.8% 상승했습니다. 경남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전기, 가스, 수도가 22.4% 상승해 소비자 물가 상승폭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합천 해인사와 양산 통도사 등 주요 전통사찰마다 입장료로 걷어온 문화재 관람료가 사라집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오는 4일부터 산하사찰에 입장할 때 받던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한다고 밝혀 경주 불국사 등 전국 65개 사찰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돼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부산시가 문현금융단지 인근에 방치돼 있던 국방부 부지를 금융산업지원시설과 수변공원으로 조성합니다. 부산시는 전포동에 있는 국방부의 유휴부지 6,600여 제곱미터를 570억 원에 매입해 디지털 금융 등 문현금융단지 연관 산업을 유치해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근 동천을 따라 산책로를 연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시티크루즈도 운영하겠다는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으로 공식 지정돼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부산으로 이전하는 구체적 계획은 여전히 용역이 진행되는데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산업은행법 개정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도의회가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지역 농민단체가 건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은 농지 소유 규제 완화가 소유자가 경작해야 된다는 원칙을 더욱 훼손시키고 또 다른 LH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도의회를 규탄했습니다. 또 부재 지주 비율이 6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현행 농지법은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다소 끼겠고요.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는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 1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 표정이 다소 흐려지겠고요. 밤부터 제주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다만 동쪽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는데요. 내륙 지역도 9도선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내륙 지역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21도, 밀양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부산은 낮 최고 22도, 양산은 24도 선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남부 해상에서는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을 달래주겠는데요. 어린이날에도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